옛날 옛적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호수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이 호수는 저녁 노을이 질 즈음 호수 위에 무지 갯빛 물결이 피어올라 마을 전체를 황홀하게 물들인다고 했다. 밀양의 작은 마을 중앙에는 그레인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신비로운 이야기꾼으로 유명했다. 매일 저녁 마을 아이들은 할머니의 집으로 모여들어 그레인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듣곤 했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던 이야기는 바로 노을 호수의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호수는 옛 신들이 밀양에 남긴 특별한 선물이었다. 호수에는 총 7가지의 신비로운 보물이 숨겨져 있으며 노을이 지는 순간 그 보물들은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보물을 다 모은 자는 온갖 불운을 피할 수 있고 건강과 행운이 평생 따를 것이라고 했다. 어느 날 용감한 소년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호수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노을이 지기 전 숲을 지나 호수에 도착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호수는 정말로 무지 갯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은 잠잠해져 주위가 너무나도 고요했다. 이때 호수 가운데서 물결이 일렁이며 신비로운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준호와 친구들은 무서움을 억누르고 조금씩 호수의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 순간 물속에서 첫 번째 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순백의 진주로 달빛처럼 부드럽게 빛났다. 진주를 손에 넣은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나머지 보물들을 찾기 시작했다. 각각의 보물은 특별한 지혜와 용기를 요구했다. 금으로 된 열쇠, 반짝이는 수정, 신들의 고동 같은 드럼은 모두 준호와 친구들이 힘을 합쳐야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 7번째 보물을 찾았을 때 하늘은 이미 별들로 가득 찬 깊은 밤이었다. 그들은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다. 어떤 보물도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것들은 협력, 우정 그리고 거짓 없는 용기에 관한 것이었다. 준호와 친구들이 보물을 모두 찾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레인 할머니는 흐뭇하게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용기 있는 자들이여, 진정한 보물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너희 자신의 힘과 믿음이란다. 이로부터 밀양의 노을 호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회자되었고 그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신비한 호수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이제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의 아름다운 고장 보령에는 용두산이라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머리가 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용두산은 높은 봉우리와 짙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용두산에는 오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산 정상에는 거대한 용이 잠들어 있으며 그 용은 매백 년마다 깨어나 보령 지역을 지키고 산의 생태계의 균형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보령은 언제나 풍요로운 자연과 평화로운 날씨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이 깨어나는 주기가 다가올 때면 마을 주민들은 항상 작은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이 깨어나는 순간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용에게 제물로 선택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물은 용과 직접 소통하고 보령의 평화를 기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바로 용이 깨어나는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제물을 선택하기 위해 오래된 관습에 따라가자 순수한 마음을 지닌 젊은이를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한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고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선택된 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수아의 부모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곧 그 딸의 용감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아는 용의 전설을 듣고 자라왔기에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용두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그녀는 커다란 바위와 용의 형상을 닮은 지형들을 보았습니다. 수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에게 보령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수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용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용의 눈이 서서히 열리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강력한 빗줄기가 나타났습니다. 용은 수아의 마음을 느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나의 임무를 이해하고 깨달았다. 너희의 마음은 순수하며 너희의 땅은 앞으로도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용은 다시 평온히 눈을 감았고 그 순간 하늘은 청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했고 수아는 마을의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보령은 그 후로도 평화로운 세월을 이어갔고 용두산의 전설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수아의 희생과 용의 보호 덕분에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용두산의 전설은 그 후로도 영원히 보령의 아이들이 꿈꾸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작은 도시 삼척에는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오래된 전설이 살아 숨쉬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바로 신비로운 바닷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삼척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비밀의 길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바닷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길은 바닷물이 빠져나간 노을 무렵에만 드러났고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러 전설 속의 섬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섬에는 용왕의 궁전이 숨겨져 있고 궁전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긴 황금책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호기심 많은 어린 소년 주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호는 매일 밤 할머니에게서 그 바닷길에 대한 전설을 듣곤 했으며 그날 그 길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년은 준비물을 챙기고 이른 새벽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노을이 지기 시작할 때 주호는 바닷길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호는 두려움을 거두고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길은 넓고 푸른 해초로 덮여 있었고 길을 따라가며 소년은 바다의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듯한 착각도 했습니다. 길을 따라 쭉 걸어가던 주호는 마침내 전설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의 중심에는 빛나는 용궁의 입구가 있었습니다. 주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용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궁전은 진주와 산호로 둘러싸여 있었고 크고 화려한 홀 가운데에는 황금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똑똑한 주호는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책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었지만 단 한 가지만 선택하여 현실 세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주호는 지혜 대신 사람들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곧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법이라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얻은 주호는 삼척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삼척의 사람들은 점차 행복해졌고 전설의 바닷길은 세상에 또 다른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 다시 한번 밀려오는 바다 안으로 숨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척은 오랫동안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전설은 여전히 전해졌고 바닷길의 비밀은 삼척의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강원도 깊은 산속에는 백서산 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어떤 도시나 마을보다도 더 오래된 나무와 풀들이 빽빽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빼어난 자연경관 덕분에 사람들은 백서산 마을을 자연이 준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백서산에서 저물어도 마을 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않고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백서산 마을에는 다른 곳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계절이 모두 봄처럼 꽃이 만개하고 온화한 기후를 자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하얀 백서꽃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이 나무의 꽃은 1년 내내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백서꽃 나무는 마을에 영원한 봄을 불러오는 마법을 가진 나무였습니다. 백서산의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으며 해마다 봄이 시작되는 날 이 나무 앞에서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천하는 다양한 왕국이 서로 다투며 불안정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백서산 마을의 위생은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한 젊은 나그네가 백서산 마을에 들어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을 사람들, 저는 먼 곳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을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밖의 세상은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이 마을에서 머물며 혼란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에 마을의 장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마을의 규칙을 잘 따르고 나무를 소중히 여기는다면 언제든 이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백석꽃 나무에 접근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무는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나그네는 마을에서 몇 달을 보내며 마을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를 점점 신뢰하게 되었고 나그네 또한 그들에게 정다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백서산 마을이 가진 영원한 봄의 비밀 이 백석꽃 나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나무를 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번개가 치고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백서산 마을의 사람들은 긴장했지만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그 상황을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그네 또한 전력을 다해 백석꽃 나무를 보호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그네의 헌신 덕분에 백석꽃 나무는 무사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도 나무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나그네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떠나기 전 마을 장로가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너의 도움과 헌신 덕분에 우리 마을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여, 어디를 가든 항상 봄의 따뜻함과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그네는 백서산 마을을 떠났고 마을은 다시금 영원한 봄의 일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백서산 마을의 전설은 지금도 그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긴다고 합니다.